한국? 중국은 특별 대우 받는다고. 프랑스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한 중국인이 파리올림픽에서 중국인 선수들은 전부 특별 대우를 받는다며 한국? 한국은 올림픽 출전은 했니? 라고. 한국인 학생에게 한국에 대한 비난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는 샬롯이에요. 저는 프랑스에 있는 소르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죠.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에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러 인종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동네에서는 사실 프랑스인 외에는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 없는 상당히 작은 동네였어요. 그렇다 보니 혼혈인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유독 튀었고 또 많은 관심을 받는 학생이었죠.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일쑤였어요. 하루는 제가 분명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요. 화장실을 다녀오니 제 책가방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너무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찾기 시작했는데 교실 저 끝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같은 반 친구들이 제 책가방을 창 밖으로 던져버리고는 가방을 찾는 저를 보며 비웃고 있었던 거죠.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남의 책가방을 창 밖으로 던져버릴 수가 있지?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 저를 향해 우유를 던지는 건 기본에 같은 반 친구인 나탈리는 흔히 말하는 노는 친구 중 한 명이었는데요. 갑자기 본인의 립글로즈가 없어졌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가져갔냐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하지만 나탈리의 립글로즈를 가져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 책가방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평소에 화장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립글로즈가 뭔지도 몰랐지만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립글로즈라는 게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죠. 나탈리는 립글로즈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찾기 시작하더니 어김없이 저를 의심하고는 제 책가방을 책상에 엎어놓고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나탈리의 립글로즈가 제 가방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나탈리는 화가 난 나머지 저의 뺨을 치며 이 XXX 완전 도둑이잖아. 그러더니 그 립글로즈가 제 손에 닿아서 더럽혀졌다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그리고는 선생님에게 찾아가 제가 도둑이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평소에 따돌림 받는 걸 아는 선생님조차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졸지에 도둑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제가 불쌍했는지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었던 반 친구는 선생님에게 몰래 이야기했고 그 친구 덕분에 저는 도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선생님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노는 친구들,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와 저를 도둑으로 몰기 위한 작전에 제가 그냥 걸리고 말았던 거였죠. 사과요? 당연히 못 받았죠.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이대로는 집으로 갈 수 없었던 저는 친구 집에서 잔다고 부모님에게 핑계를 대고 밖에서 하루 종일 엉엉 울었어요. 사실 전 친구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거든요. 힘든 하루를 보내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붉은 반점들이 올라오더니 제 온 피부를 덮어버렸죠. 부모님은 너무 놀라 병원에 저를 데려가셨고 저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결국 너무 힘든 나머지 모든 사실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저를 안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결국 여러 인종들이 모여있는 국제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정말 많은 세계 각지의 친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처럼 혼혈인 친구들도 있었고 흑인, 백인, 동양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친구였죠. 그렇게 국제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제 제일 친한 친구는 같은 기숙사를 썼던 중국인 리리였어요. 리리는 중국 상해에서 온 친구였어요. 리리는 저와 같은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예요. 저와 제일 친한 친구지만 사실 리리에게는 단점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SNS 중독자의 스포츠, 특히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는 일이 없었죠. 재밌는 영상이 있으면 저에게 보여주는 게 취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와 리리 사이에는 핸드폰이 항상 있었죠. 그렇다 보니 본인 SNS에 올리기 위해 사진도 많이 찍고 저희 학교에 중국인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매일 밤 늦게까지 전화하고 떠드는 일이 일상이었죠. 솔직히 너무 시끄러워서 기숙사에서 공부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시끄러운 것도 시끄러운 거지만 사실 제일 심하다고 생각했던 건 바로 냄새였어요. 하루는 리리랑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하도 난리여서 같이 SNS로 경기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듯한 구수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찾아도 어디서 나는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리리가 과자를 가지고 오겠다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순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리리가 다시 제 옆으로 왔는데 아까 나던 그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리리에게 나는 냄새였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리리가 수업을 나갈 때 씻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리리는 좀 게으른 편이라 수업에 맨날 지각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눈을 뜨자마자 그냥 그대로 수업을 하러 나가더라고요. 냄새가 왜 나는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냄새를 한번 맡다 보니까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머리를 보면 하얀 가루들이. 어휴, 진짜 냄새 맡는 게 너무 힘들어서 리리한테 머리를 좀 감는 게 어떻겠냐, 씻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며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 큰 목소리하며 냄새하며 지긋지긋해서 그냥 말을 아끼기로 했죠. 제가 참기로요. 리리와 저는 올림픽 시즌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신나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인 학교인 만큼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올림픽 시즌이라고 이번에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프랑스로 방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리리의 부모님도 오신다기에 신나서 기숙사에서 같이 방방 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리리가 SNS를 보다가 이번에 유명한 브라질 전 감독이 프랑스에 왔다가 택시에서 물건을 도둑 맞았다고 기사가 올라왔다고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엄청 비싼 물건들이 많아서 8억 원 이상 도둑을 맞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리리가 아니, 평소에 본인 물건을 잘 챙겨야지. 프랑스는 원래 소매치기가 많잖아, 그치? 라며 저건 브라질 전 감독의 부주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오히려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리리의 생각이 저와는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리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그건 프랑스에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지 감독이 무슨 죄야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리리가 갑자기 너가 뭘 알아? 저건 당연히 본인이 잘 안 챙겨서 잃어버린 거지, 본인 부주의라고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리리 옆에 있던 친구는 한국에서 온 하윤이었죠. 리리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너네 같은 후진국에 살고 있는 애들이 뭘 알아. 너네 나라에서도 흔한 일이니까. 그렇게 편드는 거지? 라며 하윤이에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윤이는 전혀 아니라고 받아쳤죠. 하지만 리리는 우리 중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정말 불쌍하다 하윤아 라고 하면서 하윤이에게 본인의 나라인 중국에 대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네 중국에 대해서 알아? 중국은 정말 너네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나라야. 이번에 올림픽 봤지? 중국 선수들 메달 따는 거 진짜 짱이잖아. 너네 한국? 이번에 출전은 했니? 라며 한국에 대해서 비난까지 했죠. 조용히 듣고 있던 하윤이는 찬찬히 듣고 있다가 리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받아치더라고요. 리리, 너네 중국 선수들 이번에 전부 다 약물 검사받고 난리도 아니었다며? 전에도 금지. 약물에서 메달 받은 선수들 전부 다 메달 뺏겼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매일매일 검사하고 있다던데? 중국이라서 그렇게 특별 대우해주고 있나 보지? 라며 재치있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우리는 너네보다 인구도 적고 작은 나라지만 지금 올림픽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네랑 메달 수가 똑같은데? 라며 리리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나라야. 왜 이래? 우리는 택시에 블랙박스랑 거리에 CCTV가 전부 달려 있어서 누가 도둑질이라도 하면 하루도 안 걸려서 다 잡아.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차량에 CCTV라고?
정말 놀라운데? 라고 생각했죠. 프랑스에서는 CCTV가 있는 거리가 생각보다 정말 없거든요. 이어서 하윤이는 오히려 내가 중국 상해에 갔을 때 중국인 친구가 핸드폰을 절대 손에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던데? 누가 휙 가져가면 거리에 CCTV 하나도 없어서 못 찾는다는데 중국이 정말 선진국 맞아.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윤이의 말이 사실이긴 했어요. 저도 가족들과 같이 중국 베이징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 어린 꼬마 아이가 저에게 이쁜 꽃 한 송이를 들고 오더니 꽃을 주고는 그냥 휙 어디론가 뛰어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뻐서 꽃을 준 줄 알고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꼬마야 어디가 하고 따라가려고 했는데요. 순간 옆에 있던 한 중국 신사분이 저를 딱 막더니 꽃을 바닥에 버리라고 하면서 제 꽃을 가져가더니 바닥에 휙 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그 신사분에게 막 뭐라고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꽃을 준 아이를 찾아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된다고, 절대 꽃을 받으면 안 된다며 저희 가족들을 큰 대로변이 나올 때까지 같이 가준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생각보다 위험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하윤이는 심지어 상해에 놀러 갔는데 거리에 사람의 오줌이랑 똥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장 쪽이어서 그런지 그 똥 옆에서 누가 밥도 먹고 있었다고 하는데 진짜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리리는 하윤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빨개졌죠. 그러면서 리리는 너네 한국이겠지. 화장실도 없어서 거리에 오줌이랑 똥이 천지에 널려 있다던데? 내가 SNS로 다 봤어. 중국의 유명한 유튜버가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초가집 같은 옛날 집에서 산다고 보여줬거든. 그거 너네 집이지? 라며 저희한테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 유튜버가 한거리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한국식 건축물 중에 옛날 사람들이 살던 초가집이라는 집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솔직히 리리의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국 베이징을 갔을 때보다 영상에서 나온 한국이 훨씬 건물들도 노후돼 있었고 발전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윤이가 흥분한 나머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윤이는 저 영상도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보고 우리 한국을 모욕하냐면서 본인이 살았던 집과 한국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느낌의 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리리와 하윤이 중에 무엇이 사실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너무 궁금해서 결국 한국인인 엄마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리리와 하윤이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인지 물어봤더니 엄마는 계속 웃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천천히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초가집이라는 옛날 건축물에서 살고 있다는 영상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줬죠. 엄마가 어렸을 때 살았던 한국의 집은 이미 아파트 형태의 건축물이었고 그 영상은 아마 조작된 영상일 거라고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어렸을 때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그런 낡은 건축물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리에 오줌이나 똥이 있다는 것도 전부 중국의 이야기지 한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엄마는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계속 깔깔대고 웃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발전해서 한국은 지금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나라라 절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제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다 보니 이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 깔깔대고 웃으면서 도대체 그런 얘기는 누가 꾸며내는 거냐며 아빠에게까지 이야기하고는 같이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마침 이번에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샬롯? 저는 제 눈으로 모든 걸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마침 한국으로 가게 되는 달이 학기가 딱 끝나는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거죠. 엄마는 한국 공항만 가봐도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야 샬롯.
솔직히 공항은 다 똑같은 공항 아닌가?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게 됐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됐죠. 긴 비행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엄마, 여기가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 맞아요? 저는 정말 공항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초가집, 거리에 오줌과 똥?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공항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엄마는 놀라는 저를 보며 또 깔깔깔 웃기 시작하셨죠. 샬롯, 엄마가 이야기했지? 공항만 봐도 친구들이 한 얘기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알 거라고, 엄마. 말이 맞지? 진짜 한국 인천공항은 5성급 호텔에 버금가는 정말 고급스러운 공항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 공항은 진짜 형편없는 공항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비교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여기 로봇이 돌아다녀요. 로봇은 심지어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 못하는 언어가 없었고 제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길도 알려주고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고 멋진 나라를 몰랐지? 저는 이게 정말 의문이더라고요. 주위에 한국인 친구라고는 하윤이 밖에 없었고 사실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하윤이에게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듣지는 못했었거든요. 입국 심사도 너무 빠르고 모든 직원들이 영어와 불어는 기본이고 정말 미래도시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은 미래도시구나. 결국 리리가 한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리리가 보여준 유튜버의 영상 또한 전부 가짜로 만든 영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중국에서는 꽤나 유명한 유튜버인 것 같은데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올려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리리에게 제가 보고 온 한국에 대한 얘기를 전부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사진과 영상도 잔뜩 찍어놨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친절하더라고요. 엄마도 한국에 오랜만에 오다 보니 공항에서 길을 찾고 있었는데요. 물어보는 한국인들마다 웃으며 인사를 해주시고 기본적인 영어를 다들 할 줄 알아서 아, 한국은 기본적인 지식 수준이 정말 높은 나라구나 생각했죠. 심지어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을 딴 오상욱이라는 한국 펜싱 선수가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멋있고 잘생긴 선수가 운동도 잘하는지 지금 제 프랑스 친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간 걸 안 친구들은 오상욱 선수 굿즈나 한국 관련된 굿즈 선물을 사달라고 연락이 쉴 새 없이 오고 있죠. 정말 어쩜 이렇게 멋있는지 제 이상형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인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오상욱 선수가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올림픽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공항에서 꼭 사인을 받으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기뻤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의 문화들도 많이 경험하고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SNS에서 그렇게 난리더라고요. 유명하다는 음식들도 전부 다 먹고 돌아갈 계획이에요. 떡볶이라는 음식이 저 같은 여자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하길래 오늘 저녁은 가족들과 떡볶이를 먹기로 했죠. 그리고 내 이상형인 오상욱 선수를 만나 꼭 사인을 받을 거예요. 사랑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샬롯이 결국 한국에서의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요. 허위 사실 유포나 거짓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꾸며서 영상을 올려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중국 유튜버를 알고 계신다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